안녕하세요, 선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선수님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나무위키에 나오는 정보를 읽으면서 얘기를 편하게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바꿔. 이름 김원일 맞습니다. 1986년 10월 18일 신체 조건 185에 77 맞습니다. 네, OFL 에이전트 대표인데 그 에이전트 대표가 아니라 이제 OFL이라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OFL 대표, 에이전트 대표는 아니고 소속팀은 2021년에 피투게더 돼 있는데 아닌 거 제가 탈퇴를 해서 잘못된 정보로 등록했다가 경기를 못 나갔습니다. 한 번도. 대한민국 전 축구선수 센터백으로 활약했으며 대학 시절 해병대를 가서 병장 만기 전역을 한 소위 막군 출신임에도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프로 무대에 진입해 팀과 함께 정상에 서며 성공 신화를 썼다. 막군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군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냥 평범한 군 생활을 했음에도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프로 무대에 진입해 팀과 함께 정상에 서며 성공 신화를 썼다. 이거는 마지막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숭실대학교에서는 철저히 무명이었으며 항상 맨 뒤에 남는 후보 선수였다고 한다. 윤석열 당시 숭실대 감독이 입학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 김원일의 성씨도 제대로 몰랐을 정도. 공허학번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때 박주호도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주호가 1번이었고 제가 12번이었어요. 항상 경기도 잘 못 나가고 응원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윤원일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는 조금 저보다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는 좀 더 이름이 있는 선수였는데 제가 윤원일인 줄 알고 계속 성을 바꿔서 윤원일이라고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숭실대학교 2학년 재학 시절 겨울을 앞두고 정리대상 선수가 되자 병역 의무를 빨리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청 축구단에 입대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고 이후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였다. 이 경찰청이 아니고 상무 국군체육부대에 지원해서 그 실기 테스트를 봤는데 뭐 그때는 이제 아마추어 선수니까 아예 뭐 그 경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탈락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해병대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서류를 많이 떼야 돼요. 거기도 경쟁이 해병대도 막 17대 1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무 지원하는 것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가서 제가 막 면접도 보고 뭐 용산 거기 가서 뭐 팔굽혀펴기랑 막 그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여기도 입대하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포항 스틸러스 경기를 관람하러 포항 스틸러스에 왔다가 축구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겨서 선수 생활을 재개할 마음을 먹게 됐다고 한다. 이때만 해도 불과 몇 년 뒤 관람석에서 지켜보던 포항 스틸러스를 자신이 직접 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렇죠. 그때는 관람석에서 꿈을 이룬 대단한 선수처럼 보였고 저와는 아예 다른, 저는 군인이었고 그들은 프로 선수였기 때문에 뭐 친구들도 있었고 선배들도 있었지만 저랑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는 그때는 이제 전역을 하고 뭐 K3나 아니면은 뭐 실업 선수 정도만 돼도 굉장히 그거를 목표로 했었지 포항 스틸러스에서 뛴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스틸러스에 왔다가 축구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겨서 선수 생활을 재개할 마음을 먹게 된다는 좀 틀린 얘기 같아요. 오히려 거기 가면서 아 진짜 좀 다르다, 좀 쉽지 않겠다, 프로의 벽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역하고 복학한 후 숭실대학교 감독을 맡고 있던 윤성효 감독을 다시 찾아가 훈련을 시작했고 2010년 K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하여 자신이 군복무를 했던 포항시 연구팀인 포항 스틸러스의 6순위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축구를 2년 그만두고 심지어 6순위로 입단한 선수가 얼마나 하겠냐는 의구심도 있었다. 심지어 2010년 포항은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기에 전망은 더욱 어두웠다. 전역하고 숭실대학교 가서 1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학년 동생들, 8년생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6순위보다 더 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이름이 드래프트에 계속 지명이 안 되다가 포항 스틸러스 6순위로 지명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6순위 다음은 이제 번외 지명이 안 되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6순위로 지명을 받아서 프로 생활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을 하게 된 거고, 제가 딱 그 6순위에 지명이 됐을 때 제가 딱 했던 생각은 2009년에 포항 스틸러스는 진짜 아시아의 최강의 팀이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내가 6순위로 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대표급 선수들 안에서 경쟁 자체가 될까? 뭐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포항이 2010년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기에 전망이 어두웠었던 게 아니라 포항이 2010년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경기를 뛸 수 있는 찬스가 어떻게 보면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과 때가 조금 맞았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13 시즌 울산현대와 리그 우승을 놓고 다툰 세종전에서 종료 직전 결승골을 장렬하면서 팀에 리그 우승컵을 안겼다. 이날 MOM으로 선정되었는데 본인은 몰려드는 기자들의 인터뷰에 그냥 발밑에 공이 있어서 차 넣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골은 14억 15일 휴가증이 걸려있던 경기 후 처음인 것 같네요 라고 답하면서 기자들을 폭소하게 만들었다. 근데 기자들이 폭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발언을 하자마자 좀 싸해졌던 그런 분위기, 타자 치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리고 그냥 발밑에 공이 있어서 차 넣었을 뿐입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한 거에 있어서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라고 얘기를 들어서 다음번에 인터뷰를 할 때는 그 득점 상황이 굉장히 여러 사람을 거쳐서 득점이 됐기 때문에 이 모두의 절실함이 통해서 제 발밑에 떨어졌다고 말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가 그 인터뷰를 할 때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점은 다리를 잡고 하는 수비가 가끔 투박한 면이 있어 2016 시즌에 총체적 난국을 보인 포항 수비진과 더불어 욕을 좀 먹기도 했다. 하지만 무명 생활을 지나 현재는 K리그 상위권들이 탐낼 만한 센터백 자원이라는 데 이견이 없고, 결국 2017 시즌을 앞두고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폭풍 여백을 하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2016 시즌에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감독님이 바뀌면서 포항 수비진뿐만 아니라 공격진도 난국이었고 강등권 싸움을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몸이 진짜 좋았거든요. 몸이 진짜 좋았는데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호불호가 있는 선수였어요. 최은창 감독님은 저보다는 이제 배슬기 선수나 뭐 이런 선수를 더 중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경기에 많이 못 나왔었던 것 같고, 근데 항상 이때가 가장 몸도 좋았고 자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포항에 남고 싶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적을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또 최순호 감독님이 오셨는데 최순호 감독님도 저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지도자는 아니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한 거죠. 2019년 5월 28일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와의 K리그 1 14라운드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선제골을 허용한 지 4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정상 골키퍼가 쳐낸 것을 최현택 헤딩슛으로 연결했으나 임문수의 슈퍼세이브에 막혀 나온 것을 그대로 밀어넣으며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팀은 이후 PK를 허용하며 패배했다. 저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연습할 때도 슈팅을 하면 문전대시를 해요. 근데 한 번도 튕겨나가서 득점을 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날도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문전대시를 했는데 2019년에 제가 제주에서 나올 때 딱 하나 걸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제 축구를 하는 유소년 선수나 그런 선수들도 항상 문전대시는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찬스가 걸린다는 거, 공격수라면 더. 16라운드 상주 상무전에선 3백의 중심으로 선발 출전하였으나 눈을 의심케 하는 처참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전반 35분 4골을 허용하는 굴욕을 당했다. 그래도 후반전에는 정신 차리고 무실점으로 잘 막았으나 끝내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전반전에만 4골을 허용하는 굴욕을 당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후반전에는 정신 차리고 무실점을 잘 막았으나 끝내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전반전에 교체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저 대신 들어간 선수가 정신을 차려서 무실점으로 막은 거고 제가 막은 건 아니에요. 이 경기가 사실 제가 프로 선수로서는 조금 이제는 최정상에 있는 선수들을 막기에는 좀 몸이 부상도 있고 그래서 K리그 1에서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때 좀 제가 그런 많은 생각을 해서
K리그 1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더 크게 먹게 된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2019년 제주는 끝내 강등되었고 팀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기업구단으로 재창단된 대전 하나시티즌 이적이 유력해졌다. 하지만 대전 대신 본인이 나고 자란 김포 연고지인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이적했으며 팀은 2020년부터 새로이 개편된 3부 리그인 KC리그에 참가한다. 그러나 반 시즌 만인 2020년 7월 팀 동료 최효색과 같은 시기에 은퇴를 선언하였다. 고정훈 감독은 만료하였지만 제주 시절부터 생긴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부상이 계속 재발하여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어졌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김포에서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자였으므로 팀의 다른 선수들에게 그 돈을 쓰거나 다른 좋은 선수를 영입해달라고 전했다고 한다. 저는 이거 김포시민구단도 이적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선수를 처음 시작을 했던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던 김포 공설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포시민구단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고정훈 감독님한테. 일면식도 없었는데 에이전트 통해서 전화를 했더니 고정훈 감독님께서는 누군지 모르시더라고요. 그 김원일인지 모르시고 왜 누구요?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얘가 왜 여기를 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차저차 하시다가 근데 또 고정 감독님 그때 스포티비 해설을 하실 때 저희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해설하시면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고정 감독님이 굉장히 저를 그 김포시민구단에서 운동할 때도 좋아해 주셨고 굉장히 대우를 많이 해주셨고 근데 K3 선수들이 굉장히 열약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야 합숙도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뭐 안양에서 버스랑 지하철을 갈아타고 2시간 반 동안 와서 훈련하고 샤워도 못하고 또 타고 가고 근데 그 친구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근데 또 제가 고액 연봉의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있는 게 맞나 이런 그 친구들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감독님한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진짜로 다른 선수들한테 돈을 쓰거나 영입하라고 해서 제 연봉으로 2명의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은퇴 후에 에이전시를 만들었다. 주로 하는 일은 에이전트 업무 및 축구 콘텐츠 개발 및 레슨으로 2021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상엽, 신강훈 두 선수의 포항 이적이 김원일 에이전트의 첫 작품이라고 한다. 에이전트가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에이전트를 해보고 싶었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걸 보고서 제가 이쪽에 좀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에이전트를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관계에 있어서도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저랑은 사실 좀 잘 안 맞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에이전트를 뭐 라이센스로 좀 바뀌어서 크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것도 제가 안 했더라면 사실 계속 미련이 남았을 것 같고 실제로 해서 계약까지 성사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또 직접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안 했더라면 해볼까라는 그런 후회가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직접 도전을 하고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구단을 연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또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에서 5월 30일 광주FC의 홈경기에서 신하영, 황진성, 김원일의 은퇴식을 계획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은퇴식 최종 확정이 되면 3명에서 은퇴식을 할 예정이다. 이때 여러 가지 포항에서 2010년대에 100몇 경기 이상을 뛴 선수들은 다 불러 모아서 했었던 것 같은데 3명뿐만 아니라 뭐 1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은퇴식을 해준 포항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시즌이 끝나고 이스타TV에서 강상우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강상우의 에이전트는 김원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거 지워주세요. 이거 아니고 강상우의 에이전트가 따로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축구 칼럼을 연재한다. 네이버 칼럼 쓰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봐주시고 그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김포 금파로에서 OFL이라는 축구단을 만들었다. 축구를 이제 선수 목적이 아닌 그냥 태권도장 다니듯이 축구 교실을 다니는 친구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에너지도 얻어가고 선생님들이 좀 더 집중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선수들이 수업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이런 축구 교실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순수 취미로 하는 친구들, 그런 선수가 아닌 그런 쪽으로 좀 더, 축구 쪽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싶어서 선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한테 좀 더 많이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들도 축구에 있어서 굉장히, 축구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목마른 친구들도 있고, 아마추어 축구인들 그들한테 좀 줄 수 있는 걸 좀 더 생각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데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항상 뭐 댓글 달아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힘 얻고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뭐 어디 올라오면은 이제 김원일 선수 너무 뭐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좀 힘이 되니까, 저도 뭐 항상 은퇴 후에도 그 선수 생활 할 때 그 스타일 그대로 또 은퇴하고서도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항상 선수 생활 때 응원해 주셨던 것만큼 저의 이런 하는 일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메시지나 뭐 댓글 보내주시면 답장 드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하는 김원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